세계 여러 곳에는 미스테리한 심령 스팟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기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나라 중 하나죠. 이 터널을 아실까요? 사진 속 터널은 바로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일본의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와 카스야군 히사야 마마치 사이에 이누야키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터널입니다. 1949년 개통이 되었다가 1975년 신이누나키 터널이 개통되면서 폐쇄된 터널이죠. 사진처럼 현재는 막혀 있어서 출입이 완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가 어떻다더라.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더라. 거기 귀신이 나온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심령 스팟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이누나키 터널도 그런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누나키 터널은 매우 굽은 2차선 도로를 운전해 가서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간 뒤에 산 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도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여서 절대 완만하지 않은 그런 터널이라고 해요. 길이는 15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터널입니다. 이 터널에는 정말 여러 소문들과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에 도는 많은 괴담 중에 야, 그 터널에 귀신이 나온대. 거기 한번 가보자. 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끝나는 그런 괴담들은 이 이누나키 터널을 모티브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중 이누나키 마을 괴담도 있었는데요. 이 이누나키 터널이 있는 산 깊은 곳에 일본의 국내 법이 통하지 않는 독자적인 마을이 존재한다는 괴소문이었죠. 그 이누나키 마을은 폐쇄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외부인이 이 마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식의 괴담이죠. 이누나키 터널이 사진처럼 폐쇄되어야 했던 그런 공식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좁고 극커브가 심해 통행이 불편하며 근처 일부 지역에선 절벽 붕괴가 자주 발생해 위험성이 높다. 둘, 터널 부근의 쓰레기의 불법 투입이 매우 잦아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셋, 폭주족들의 집합 장소가 된다. 넷,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다섯, 1988년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2000년에는 근처 댐에서 시체 유기 사건이 있어 치안이 좋지 못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까지는 평범하네 싶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주 소름 돋는 이유들 아닌가요? 이누나키 터널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살인사건과 그리고 그 이누나키 터널에 관련된 괴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에서는 이누나키 터널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했다시피 이누나키 터널에서는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1988년 12월 7일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에 위치한 이 이누나키 터널에서 끔찍한 시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우메야마 코이치라는 20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발견한 당시 시신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어요. 까맣게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신이었죠. 그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사망하게 된 걸까요? 1988년 12월 6일로 돌아가 봅니다. 피해자 오메야마 코이치는 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오메야마 코이치는 그날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몸을 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마 즐거운 기분이었겠죠. 우리도 집에 퇴근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집에 가서 뭘 할까? 집에서 몇 시쯤 잘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퇴근을 하던 중에 신호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 저 차 쩐다. 신호를 기다리던 코이치의 차 주위로 코이치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 남성 5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차를 둘러싸고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코이치에게 굉장히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엄마,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차 좀 빌려 쓰자.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요구잖아요. 그리고 코이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뭔 개소리야. 진짜 이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코이치는 당연히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미야마 코이치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리들에게 차를 빌려줘야 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개소리니까요. 하지만 그 혈기왕성한 5명의 남자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회로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나 봅니다. 그들은 코이치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대로 코이치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합니다. 코이치 또한 젊은 남성이었지만 5명이나 되는 무리를 어떻게 혼자 제압할 수 있었겠어요. 무방비하게 맞고 밟히던 코이치는 그대로 그 집단에게 이끌려 납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코이치를 어딘가로 끌고 간 일행. 그곳은 그 일행 중 한 명의 자택이었어요. 그곳에 코이치를 감금해두고 또다시 폭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맞다 기절하다를 반복했고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5명의 무리 중 1명이 우미야마 코이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4명은 쉬러 갔거나 자러 갔거나 했나봐요. 시간이 새벽이 되어가니까 감시를 하던 그놈이 잠시 쪽잠에 들게 된 거예요. 코이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해서 다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자택 방향을 향해 열심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당한 폭행과 알지도 못하는 무리에게 납치를 당해 감금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코이치를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코이치가 도망치는 과정 중에 마을 인근을 지나다 보면 집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근처에 열린 가게가 있거나 그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코이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집 방향으로 2km 정도를 도망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출을 알게 된 그 무자비한 집단에게 코이치는 다시 붙잡히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코이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쩔뚝이면서 다친 몸을 이끌고 도망치는 그를 누군가 유심히 보고 도움을 행할 수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희망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 다시 붙잡히고 말았으니까요. 다시 코이치를 끌고 온 일행은 더욱 잔인한 폭행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스패너 같은 그 몽키 스패너나 연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 앞전보다 더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그런 잔인한 행위에 코이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절하듯 쓰러진 그의 옆에서 일행은 끔찍한 발언들을 시작했어요. 5명의 일행 중 1명의 머리에서 감히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발상이 떠오른 거예요. 진짜 이 새끼 이거 도망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잡히는 거 아니야? 그냥 죽여버리자. 누구 하나라도 정상인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일행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미친 발상에 동조하게 되고 코이치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야, 내 문제는 저거 죽여가지고 어디다 처리하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아. 이 근처에 이누나키 터널 있잖아. 거기 아니면 리키마루 댐. 거기가 좋을 것 같아. 그 둘 중에 고르자. 어때? 아직 숨쉬고 있는 코이치를 곁에 두고 저런 발언들을 일삼는 미친 집단. 그들은 코이치를 죽이고 난 후에 시체를 어디에서 처리하고 유기할 건지까지 주고받으면서 입을 맞춰요. 그러다가 댐에 시체를 유기하면 물에 떠서 빨리 발각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터널 근처 공터에서 일을 처리하자 욕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처참한 상태의 코이치를 코이치의 차 트렁크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곤 차를 몰고 이누나키 터널로 향하게 되죠. 이누나키로 향하는 차의 트렁크 안에서 코이치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일행 중 1명은 운전하던 차를 주유소 근처에 정차시키고 주유소로 걸어갑니다. 아저씨,
저희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데 휘발유 한 통 살 수 있을까? 가능하죠? 그렇게 그들은 휘발유를 구매했고 이누나키 터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밖으로 코이치를 끌어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에게 광기에 쌓인 집단은 휘발유를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코이치는 필사의 힘으로 저항하면서 도망쳤어요.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의 몸 상태는 이미 말이 아니었고 너무 지쳐 있었죠. 도망치는 코이치를 일행은 너무나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행은 코이치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게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돌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코이치에게 가혹한 폭행을 이어갔고 그 끝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코이치의 몸에는 이미 휘발유가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일행은 코이치에게 그대로 불을 붙입니다. 코이치의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 검게 탄 채 발견된 이유가 이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코이치는 아무 죄 없이 이누나키 터널에서 끔찍한 살인 행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이치를 살해한 일행은 그 길로 도주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가 확실히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불타 검게 그을릴 때까지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죽었는지 3번이나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확실해지자 그들은 차를 몰고 후쿠오카 시내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퍼마시고 지들끼리 신나게 취해서 막 떠들면서 외쳐대요. 야, 우리 완전 쩔지 않았냐? 아까 돌로 내리칠 때 봤어? 피나는 거? 분수처럼? 와, 쩔어. 완전 최고의 경험이었어. 이런 식으로 막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떠들어대는 일행, 마치 영웅담이나 되는 듯 시끄럽게 외쳐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의 검문 끝에 붙잡히게 됐고 재판에 넘겨져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고서야 판결이 나는데요. 1991년 3월 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주범은 21살의 나이였다고 해요. 코이치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그 당시에는 19살의 나이였던 거죠.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다른 가담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항소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관 마에다 카즈아키가 그들의 범행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했다. 피고는 그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행했고 그 책임과 재질이 아주 무겁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주범에게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까요? 그 잔인한 행위와 그걸 묵인함은 물론 같이 돕고 즐겼던 나머지 일행들은 왜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는지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장을 다니며 일했던 우메야마 코이치, 그의 명복을 빌고 그가 평안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누나키 터널 2편에서는 이누나키 터널에 관련된 괴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2편에서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